우리가 PER 어떻게 계산하죠? 시가총액을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나누면은 뭐 8, 9배? 상당히 좀 싸다. 일단은 밸류에이션보다는 없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 트렌드만 볼게요. 21년, 22년에는 56억, 48억이었는데 작년에 130억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이거보다 더 나왔어요. 즉 지금 뭐 올해 들어서 이익 개선 추세가 상당히 가파르다. 요게 그냥 뭐 핵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하우투머니 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목이 좀 약간 좀 잠겼어요. 그래서 조금 양해를 좀 바랍니다. 자, 이제 7월부터 이제 시작된 조정이 이제 8월 초에 엄청난 하락을 보였죠. 사실 제가 이제 20년 이상 이 업계에 있었지만은 하루에 그 정도 낙폭은 정말로 어떤 뭐 시스템적인 위기 아니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좀 힘들으셨을 것 같고요. 이제 9월 시작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뭐 시장이 뭐 어떻게 되겠다, 뭐 감히 제가 전망을 하기보다는 어떤 거를 위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거 위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리포트 나온 종목들에서 좀 볼만한 것들 다시 한번 추려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녹화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화요일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가 중요합니다. 항상 이제 월 첫 주에 이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좀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물가, CPI라든가 그런 것들 위주로 중요시하게 봤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물가는 이제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고용이 부러지지 않고 안정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고용 지표가 나쁘다 그러면은, 우리가 8월 초에 한번 경험을 했었죠. 그때도 고용 지표가 뭐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물론 뭐 허리케인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일회성 요인이 있다고 했지만은,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전 세계 시장이 폭락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떤 소프트 랜딩, 경제 지표 중에서도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제 그거를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고용 지표만 안정이 되면은 물가는 뭐 안정이 돼 있고,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컸었죠.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좀 빠르게 더 안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요일 날 이제 졸치라 그래요. 구인 구직 비율, 그 다음에 ADP 민간 고용이라고 정부에서 집계하는 게 아니라 민간 쪽에서, 이 수요일 날이 이제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이거는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데, 사실 이전에 이런 지표도 거의 잘 안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매크로 지표에서 경기가 좀 부러지냐, 소프트 랜딩을 하냐, 이제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이라이트는 금요일 날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입니다. 사실 지난달에 이게 좀 엄청나게 좀 안 좋았어요. 지금 예상은 괜찮긴 한데, 컨센서스 정도만 나와줘도 시장은 뭐 크게 여기 대해서 두려움을 안 가지고, 그 지표가 나온 이후로 8월 내내 이제 경제 지표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을 가정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좀 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고용 지표를 잘 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체크를 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사실 9월 달은 냉정하게 통계적으로 말하면은 최근 3년간 미국이라든가 한국 증시 수익률이 연중에서 가장 잘 안 좋은 달이었습니다. 그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게 보통 어떤 이유를 들자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과세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금액이 10억이었나 3억이었나, 제가 3억이었나 10억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지난 연말에 이제 50억으로 늘렸어요. 그 매도가 상당히 좀 줄겠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또 다다음 주에 추석이죠. 중순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보통 명절 전에는 매수보다는 또 매도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석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ADR이 좀 애매한 지수예요. 이게 고점이 한 120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코스피가 벌써 108이고 코스닥은 좀 낮지만은 96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겠지만은 이 하락 종목 수가 좀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한 섹터가 치고 나가면은 수급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를 팔고 글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7, 8월 달에 이제 시장은 전체적으로 안 좋았지만은 제약바이오주가 강했죠. 나머지를 팔고 제약바이오주로 좀 쏠렸다든가, 또 9월 오늘 첫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로 수급이 또 쏠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식들이도 다 빠졌죠. 이걸 팔고 일로 넘어가니까 하락 종목 수가 이제 2배수가 좀 됐어요. 그래서 ADR이 좀 높은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하락 종목 수가 좀 많기 때문에 어떤 매수를 했을 때 먹을 확률이 좀 떨어지는 구간이다. 그것도 좀 염두에 두는데 이것도 이제 다음 주 후반이라든가 갈수록 좀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매수하기 좀 편한 구간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8월 달에 급락을 하고 도로 다 회복을 했고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같은 경우는 이미 정고점도 뚫었죠. 한국 증시는 뭐 아직 놀고 있지만은 좀 짜증이 좀 나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증시 특성이 미국 증시 오를 때는 못 올라도 빠질 때는 또 빠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가 여기서 정고점을 치고 나갈 거냐, 아니면은 정고점을 맞고 떨어질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부정적인 변수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긍정적인 요인을 찾자 그러면은 9월 달이 통계적으로 좀 안 좋다 그랬죠. 근데 그나마 대선이 있는 애는 그나마 조금 나았습니다. 11월 달에 11월 초가 대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선이 전 한두 달은 좀 안 좋고요. 두세 달. 그 다음에 대선이 끝나면은 불확실성 해소가 되기 때문에 또 위로 상승으로 좀 자리를 좀 잡았어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보수적으로 9월 조금 늦춰지면은 뭐 10월까지 연장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11월부터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말에 이제 금리 인하는 뭐 100% 확실한데 뭐 25bp를 할 거냐, 또 50bp를 할 거냐, 그런 논쟁이 있는데 50bp를 한다는 그런 거는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를 많이 한다고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연준에서 50bp 인하를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악재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보통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전에는 기대감으로 오르다가 금리 인하 한 2개월 전은 조금 빠집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후에는 어떤 금융위기라든가 어떤 시스템적인 위기가 아니었으면 또 상승으로 좀 자리를 잡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결론적으로 한 2달, 7, 8월 동안 고생을 좀 많이 했고 9월 달부터 또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좀 여러 가지로 조금 보수적으로 볼 요인이 좀 많다. 그렇기 때문에 9월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하면서 매매를 하더라도 단타 위주로 하자. 다만 10월부터 미 대선 끝나고 연말 또 연초로 갈수록은 또 상승으로 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만 내가 현금이 많다면 사실 뭐 변동성을 이용해서 사두는 구간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현금이 거의 다 없으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난감합니다. 지금 뭐 섹터도 지금 너무 빠르게 지금 순환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 주식이 지금 안 가. 그래서 여기서 팔고 또 오르는 섹터에 올라타고 이러면은 엇박자가 날 확률이 좀 큽니다. 그래서 아싸리 어떤 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면은 그냥 포지션을 유지하는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로만 일단 여러분들이 9월 달에 체크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또 어찌됐든 뭐 어저께 뭐 여야 대표회담이 뭐 대충 좋게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뭐 유예는 할 겁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10월 중하순부터는 최소한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 요 정도가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리포트 나온 것 중에서 이걸 꼭 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사실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다만 최소한 매수 가능 리스트, 바잉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넣어둘 만하다 하고, 정말로 빠지면은 조금 자신 있게 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종목 위주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지오소프트라는 업체예요. 이게 생소하실 텐데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 마켓컬리 아시죠? 그 마켓컬리의 경쟁사인 그 오아시스라고 그 온라인 신선식품 배달 업체입니다. 그 주식의 55%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이 오아시스를 비상장이기 때문에 오아시스를 산다는 개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것도 말씀드리냐면은 실적이 안 부러지고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컨셉으로 이렇게 뭐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렇게만 좀 보셨으면 합니다. 지오소프트의 본업은 IT 쪽 IT 소프트웨어라는 광고업인데 그냥 오아시스의 매출이 다다.
오아시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거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오아시스를 사기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자, 뭐 내용은 쭉 있는데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뭐 온라인 비중이 뭐 70%다.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는 당연히 온라인 위주의 영업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선식품 쪽에서도 상당히 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마켓컬리 1위 업체도 지금 계속 적자를 내요. 그만큼 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이 마켓컬리의 회원수의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6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소리는 뭐다? 그만큼 회원수를 더 늘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판관비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이익이 잘 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익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한 1,600억, 1,700억 될 겁니다. 이게 금요일날 자료가 나온 건데 금요일, 월요일, 오늘 올라서 1,600억, 1,7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310억. 그 다음에 지배주주 순이익이 거의 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PER 어떻게 계산하죠? 시가총액을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나누면은 뭐 8, 9배? 상당히 좀 싸다. 일단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목표가를 어떻게 정했냐면은 이 경쟁사들의 평균 멀티플을 뭐 30% 할증해서 PER을 15배를 적용했다. 심플하게 200억 곱하기 15 하면은 시가총액 3,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 그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심플합니다. 지어소프트는 오아시스를 보자. 오아시스의 지분율이 55.3%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 오아시스가 차지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간단하게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24년은 상반기 여기까지 나왔죠. 영업이익 트렌드만 볼게요. 21년, 22년에는 56억, 48억이었는데 작년에 130억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이거보다 더 나왔어요. 즉 지금 뭐 올해 들어서 이익 개선 추세가 상당히 좀 가파르다. 요게 그냥 뭐 핵심입니다. 영업이익 분기별 트렌드입니다. 영업이익 합산을 보시면은 작년 상반기 때가 38억을 했죠. 1분기만 68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분기는 거의 88억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요게 포인트예요. 사업 현황은 뭐 간단하게 보시면요. 일단 온라인 사업부가 20%의 성장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일단 뭐 오프라인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가입자가 꾸준하게 늘어서 지금 185만 명 정도 된다. 자, 다른 경쟁사 대비 상대적 강세 이유 3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문 유통사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커머스 업체보다는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이제 재고 관리가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 비중이 70%인데요. 지금 이제 식품의 온라인 침투율은 아직 20% 중반이다. 다른 카테고리는 30에서 50%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식품의 온라인 침투율이 늘어날 여지가 아직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특이한 건데, 이 강남권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이 인기 있는 플랫폼이 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성비 소비 패턴, 뭐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은 경쟁이 치열할 텐데 경쟁사는 어떠냐? 지금 이커머스 업체들이 사실 2022년부터 출혈 경쟁을 멈추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도 좀 철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위메프 팀원 정산 상태를 보면 이제 빨리빨리 이 정산을 빨리빨리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크게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마켓컬리가 지금 1200만 명입니다. 근데 지금 오아시스는 아직 187만 명이에요. 자, 이만큼 성장할 여력이 있다라고 역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비용을 좀 덜 쓰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익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판매 촉진 전략을 좀 많이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고를 조금 더 공세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성 타겟은 하지 않았는데 남성층도 닭가슴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있겠죠. 이런 것들을 늘릴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지금 커버리지가 이제 수도권과 충청권, 세종시 충청권만 하는데 더 확대할 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익이 잘 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좀 드렸죠. 자, 분기별로 1분기 68억, 2분기 87억, 뭐 하반기 때는 조금 뭐 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연간 300억대의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다. 시가총액이 1,700억, 600억 수준이면은 싼 게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봤고요. 그냥 차트만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시면은 2021년도에 거의 한 28,000원까지 갔었어요. 주가가 22년, 23년, 24년 봄까지 빠졌습니다. 그만큼 가격 메리트는 생긴 거죠. 아까 보셨지만은 올해 1분기, 2분기 계속적으로 이익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주봉으로 봐서도 좀 위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 다만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뭐 2천억이 안 되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 수급에 움직여서 또 어떤 뭐 특정 섹터 위주로만 움직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조금 관심은 못 받을 수 있겠다. 다만 중간중간에 조정이 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때는 10,000원 언더면은 뭐 크게 무리 없는 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때는 조금 길게 보더라도 끌고 갈 수 있는 주식이 아닐까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뭐 실적이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 연간 영업이익만큼 지금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뭐다? 지분율 55%를 들고 있는 신선식품 유통업체인 오아시스를 산다는, 오아시스를 사는 거예요. 지오소프트라는 회사는. 그 다음에 오아시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마켓컬리 대비 회원수가 6분의 1이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 기회가 충분하다.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 한 200억 정도 감안할 때 현재 PER이 10배 언더다. 그러면은 상당히 가격 메리트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길게 보면서 좀 조정이 나오면은 좀 담아가도 크게 무리 없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